과연 그러면 유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 세 나라가 지금 추가 감산을 합의한 걸 다 합쳐봐야 네. 한 120만 배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 감소가 어느 정도냐. 물론 이제 전망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숫자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대 한 2,500만 배럴까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수치는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그 에너지 정보청 또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 네. 또 세계 국제 에너지 기구 IEA죠. 네. 이 세 개의 기관들이 글로벌 그 원유 수요와 또는 공급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이번 주에 지금 줄줄이 낼 예정입니다. 예. 이 데이터들은 아마 가장 최근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내용일 거고요. 네. 이에 따라서 좀 글로벌 수요 감소를 숫자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최대 한 2,500만 배럴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펙 플러스의 기존 감산 합의 980만 배럴 또 이번에 추가로 발표된 뭐 최대 한 120만 배럴 합쳐봐야 1,0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공급 예. 감소분이. 그렇다 보면 수요 감소분을 도저히 만회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급 균형을 찾는 데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따라서 그 수요가 빠르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산유국들이 아무리 좀 감산을 해봐야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기는 제한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시적으로는 지금 지난 이제 그 그 원유 선물 만기 때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이 뭐냐면 원유가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저장 시설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다라는 게 사실은 국제 유가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렸던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감산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국제 시장에서의 저장 시설 부족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따라서 향후에 추가로 또 원유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네.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사우디가 주요 산유국이긴 하지만 이번에 일단 자발적인 감산 규모는 말씀하신 것처럼 쿠웨이트와 UAE를 합쳐도 하루 120만 배럴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 수요 감소폭에 비하면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폭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공급 감소가 조금 작은 수준이다. 그래서 반등을 뭐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결국은 뭐 오펙 플러스의 기존 합의 때도 또 관건이었지만 러시아의 어떤 결정, 러시아의 입장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오펙 플러스에 사실 러시아가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네. 산유량 기준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보다 산유량은 더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러시아는 더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량에서 보면 사우디보다 러시아가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제시장에서의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감산에 동참을 해줘야 된다라는 네. 전제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전격적으로 나섰지만 러시아가 동참해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전부터 유가가 하락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오펙 플러스라는 결사체를 지금 결성을 해서 예. 계속적으로 감산을 좀 실행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러시아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펙 플러스를 결성해서 감산을 아무리 해봐도 유가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최대 원유 수출국 자리를 미국에 내주고 말았다는 거죠. 오히려 미국은 그 국면을 이용해서 네.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는 걸 이용해서 자기들은 셰일 생산을 오히려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세계 최대 원유 업체로 산유국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생산량을 막 늘리니까 얘들이 아무리 줄여봐야 국제 유가는 오르지 않더라. 네. 라는 어떤 그 실망감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오펙 플러스 감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불신의 골이 굉장히 커졌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괘씸하고 미국 셰일 업체들이 괘씸하고 예. 따라서 단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동참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6월 9일에 오펙이 정례 그 원유 시장 회의를 지금 에너지 장관 회의를 열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지금 추가로 추가 감산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오펙 국가들의 감산을 설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다른 그 오펙 국가들도 러시아가 감산을 한다면 우리도 동참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그 열정적으로 러시아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못 이기는 척 감산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한 달 정도 내에는 러시아는 계속 상황을 지켜볼 거고요. 한 6월 한 중순쯤 다가가야 러시아도 감산 합의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장 한 달간은 국제 유가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이기 힘들겠지만 6월에 러시아가 동참한다면 유가는 조금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가 반등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감산 동참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이제 변수라고 본다면 역시 글로벌 수요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경제 활동이 조금 각 주요국들별로 재개가 되고 있으니까 과연 그 원유의 글로벌 수요가 조금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되면 적어도 상반기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어제 나온 보고서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보고서를 보면 3분기 이후 그러니까 한 10월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그 원유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숫자까지 회복되느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3분기가 끝나가기 전에는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길게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는 지금 같은 수요 감소 국면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얻어맞고서 지금 경제 재개를 먼저 풀었던 경제 봉쇄 조치를 먼저 풀었던 나라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을 보면 지금 어떤 양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도로교통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자동차는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항공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아직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서의 또 원유를 정제해서 만드는 석유 제품 시장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보면 휘발유 가격은 좀 반등하더라도 네. 항공유를 비롯한 이런 그 항공 수요와 관련된 유가는 좀 하락하면서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약간 불균형적인 수요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요도 의미 있는 회복이라기보다는 서로 삐걱대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수요가 살아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한 연말쯤 돼야 조금 코로나 이전 사태 회복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네.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